됐나? 3편 4장 새로운 의무약 우선 두 번째 얘기, 나머지 얘기가 공급 거부, 관할사업에 대한 공표입니다. 자, 이 공급 거부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무허 건물이 있다. 근데 그 무허 건물에 이제 중공검사 안 받고 무허 건물로 쓴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대구에 보면 옛날 대구의 무허 건물 중에는 10몇 층짜리 무허 건물이 있었어. 건물인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영남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가 저쪽에 대명동에 있을 때, 지금 대명동에는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가 그 청구대학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잘 모르는데 이 청구대학은 굉장히 훌륭한 대학이라고. 독립운동하신 사람이 정말로 대구의 어떤 여러 유지들의 의미를 모아가지고 만든 학교라고. 그 청구대학은 상당히 훌륭한 학교인데 그 청구대학을 이제 박정희가 강탈하다시피 뺏은 거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뺏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지었는데 도서관 있는 데에다가 10몇 층 되는 건물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희한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무허 건물이야. 근데 그거 나중에 있잖아요. 다 없어져가지고 부서질 때까지는 아무도 철거 안 했어. 왜? 박정희가 만든 거니까. 박정희 죽고 나서는 철거되는 거더라고. 근데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원래 그런 건물들은 위험하잖아요. 중공검사 안 받았다. 그럼 국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위험의 예방, 즉 질서가 유지가 중요한데 위험 예방을 위해서 나와라. 그 사용하면 안 된다. 중공검사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가 살아. 그럼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와. 그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애들 살고 있는데 그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쓰던 방법이야. 지금은 안 써. 옛날에 쓰던 방법이 뭐냐면 지금은 안 쓰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전기전화 수도 끊어버려. 그럼 그래도 너 살래?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좀 사실은 그럼 제일 효과가 좋아. 약발이 제일 좋아. 약발은 좋은데 대신에 뭐냐? 인권 침해 요소가 크지.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게 왜 살겠어? 왜 그런 무허가 건물에 왜 거기 살겠어? 어려우니까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 사고 나오겠어? 안 나온다고. 결국은 물기를 먹고 외부에서 디젤을 발전해가지고 산다고 그냥. 그래서 효과는 되게 좋은데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게 공급 거부인데 성질 이런 것들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공급 거부는 이런 것대로 공급을 거부하는 거예요. 행정주체가 또는 행정주체를 대신해서 일하는 행정청이 이런 것대로 공급을 거부하는 거지 뭐. 공급을 거부하는 걸 얘기해야지. 이게 공급 거부예요. 뭐냐면 생각할 때 근데 뭐를 공급하냐고요? 이런 속으로 이제 그래 말하겠는데 뭘 공급한대요? 이런 얘기를 하겠지. 이거는 이제 반항심이지. 좋은 마음을 안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마약이나 히로뽕 그런 것도 공급하겠어, 정부가? 정부가 공급하는 게 있게 정부가 공급해야 되는 걸 공급 안 하는데 정행정책이 뭘 공급하냐면 공급하는 내용도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가스, 그 다음에 이런 상수도 이런 것들을요. 이때 이건 상수도를 얘기합니다. 하수도 아닙니다. 보통 안말할 때는 수도는 상수도예요. 상수도는요 공기업작용이고 하수도는요 공물이에요. 상수도 이용관계는 공기업 이용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수도 이용관계는 계약 안 하고 사용하는 거야. 상수도는 매탁해 가지고 내가 먹은 만큼 내놓는 거지만은 하수도는요 흘려보낸 물만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좀 생각납니다. 이런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의 공급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급을 거부하는 걸 얘기한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급을 거부한다. 나오는데 첫째로 행정적인 공급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급을 거부한다 할 때 이 공급 거부가 공급인데 사실 이 성질을 따지게 되면 수도를 끊어버린 거거든요. 수도를 끊어버린 게 공급 거부겠죠. 위반했을 때 이것들이죠.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청이라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단수나 또는 이런 단전, 전기를 끊는 걸 얘기해요. 그냥 단수나 단전인데 그런 단수나 단전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거 보니까 잘 알다시피 그 권한을 가진 이런 단수 단전인데 권한을 가진 이런 행정청이 이런 직접 하는 게 있어요. 직접 하면은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있냐 할 때, 직접 하면요, 이거는 처분성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상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권자가 있겠죠. 옛날 같으면은 판례가 종로구청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직접 하게 되면요, 처분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상수도 또는 전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문제가 되니까 전기를 좀 끊어주세요 가지고 단수나 단전을 행정청이 아니고 행정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행정청에 보통 이 행정청은 당연히 그 사업을 행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얘기합니다. 같은 행정기관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게 요청하는 행위. 요청한다고 전기가 끊어집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이 성질은 그 자체가 권력적인 상대방 여사에 반하는 사실행위예요. 가서 이제 물이 안 나오도록 기계를 조작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에 들어가시게 되면 월급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물론 그거는 관리계가 아닌 징수계나 이런 데는 징수계 월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징수계 2호봉하고 징수계 1호, 이제 관리계 2호봉하고 징수계 1호봉이 있을 때 징수계 1호봉이 더 월급이 더 많아요. 여기 되는데 이거는 권력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강학상의 이론적인 행정행위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강학상의 권력적인 공포적인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데 공급을 거부한다.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걸 분석해보면 그 성질 한번 분석해보면 사실은요, 이러한 공기업 이용계약이죠. 이용계약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해제로도 볼 수 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국민의 권리 중에는요, 공기업 이용권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의 이제 권리 중에서 공권 중에는요, 이런 수익권 중에 하나가 공기업 이용권이 있어요. 내가 전기, 전화, 가스 사용하는 것은 내 권리예요. 직원들하고 함부로 까부는 경우가 있는데 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공기업 이용권인데 이러한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이용권을 제한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공급 거부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데 여기 알고 보면은 어떤 요소도 있냐면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인간다운 생활권, 최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성격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단수나 단전 처분.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단수나 단전을 행정청이 직접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걸 보고 우리가 단수 처분이라고 표현해요. 단수 또는 단전 처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요, 이런 단수의 요청이라고 합니다. 단수 요청, 이는요, 처분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단수를 요청했다 또는 단전을 요청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처분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요, 이 공급 거부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챙겨야 되는데 요한다 당연하죠. 이거는 사실은 국민의 공기업 이용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하는데 문제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할 때 늘 하는 이야기로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일반법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러면 개별법인데 자 봐요. 개별법은 인간의 실정법인데 학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학에도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지나간 것이고 지금은 없더라도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법상에 이러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있는데 이러한 개별법상의 사례가 있느냐 할 때 구건축입니다. 여기서는 구를 되게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에서 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구, 현이 아닙니다. 구건축법. 또 구 있잖아요.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인데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공업 배치 공장 설립법이라고 줄였는데요. 이런 법들에서는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따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장점은 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생기는 제도를 만들겠죠. 그거는요, 악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 효과적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인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생존권을 침해합니다. 인간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초적인 생활 자료들이 필요한데 생존권을 침해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광주 민주운동 당시에 전두환 일당이 사실은 외곽에서 상수도, 전기수도를 다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광주 사람을 패닉에 빠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흑인들 미국의 흑인 폭도처럼 막 나와서 가지고 막 슈퍼 약탈하고 그랬습니까? 전혀 안 그랬습니다. 안 하고 도리했잖아요. 그 당시에 식량이 얼마나 남았을지도 모르겠고 식량이 공급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트럭에 막 타고 이제 청년들이 막 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의용군처럼 가게 되면 아줌마들 있잖아요. 집에서 김밥을 다 말아가지고 다라에 익어 나와가지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그 던져주는 거야. 인간한테는 그런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누가 안 시켰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떡을 만들어 와서 던져주는 거야. 그게 참 인간이 참 악랄, 내 자신을 보더라도 악랄하고 좋지 않고 더러운 점도 있는데 상황이 그랬을 때 참 아름다운 거죠. 그게 언제나 모든 광주 사람이 언제나 항상 아름답다 그건 아니지만은 1980년대 5월에 광주에 있었던 광주 사람들은 참 아름다웠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교만해서 안 되는 거지만은 경계하는 부분이지만은 그런 게 있거든요. 생존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따가 바뀐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법적 근거 했고요. 공급의 한계 지나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공급의 한계, 당연히 모든 행정적인 한계 있는데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당연히 모든 행정작용은 실정법상의 한계가 있고 부일반원칙, 즉 조례상의 한계가 있잖아요. 당연히 비례 원칙 위반하면 안 될 것이고 평등 원칙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는 됐는데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이런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되게 편한 거니까 그냥 전기 끊어버리라. 옛날에 이제 저쪽에 한때 그 매춘가의 대전제 이래가지고 김강장가 하는 그 경찰서장 여자 하나가 매스컴을 탔어요. 여자가 머리를 많이 쓴 거지. 왜냐면 서장에서 끝나겠다 싶으니까 쓸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은 그렇게 딱 생각 아니고 어쨌든 간에 기사인데 문제는 내가 이제 할 때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춘가의 전쟁. 이게 제일 웃기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어? 매춘 안 하나? 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제 하는 것들 중에서 성과 음식은 최소한 이건 매매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의 소신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매춘을 지지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춘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냥. 취향인데, 저는 매춘을 하지 않았다, 마약을 하지 않았다. 그냥 저는 그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한 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매춘한 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전혀 그거는 전혀 자랑이 아닌데 문제는 저는 매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매춘을 하는 사람은 왜냐면 성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간에 만나가지고 합의해서 이루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인격적으로. 근데 문제는 성욕과 식욕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왜곡됩니다. 왜? 광고라든지 사회 계층 구조 등등에 의해 가지고 왜곡되거든요. 왜곡된 거 안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쏠림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 남자라든지 또는 연예인급의 남자 같은 경우는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도 여자를 접근 못합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돈을 매개해서 만나는 거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성적인 권리를 억압받는 것보다는 더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만 그 관리할 때 성을 제공하는 분이나 제공받는 분들이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뭐 최소한의 어떤 인간다운 그런 조치가 되면 좋겠고요. 특히 건강이나 보건권이 확보되면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그런 걸로 해서 파생되는 범죄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해서 국가가 특별한 관리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 개인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담배도 잘 안 하고요. 술을 마실 줄 아는데 술자리가 좋지 술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혼자 앉았을 때 뭐 기분 안 좋을 때는 술 한잔 먹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저는 뭐 그냥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나는 뭐 머리가 깨끗하지 않는 상태가 싫더라고요. 머리가 깨끗한 상태가 더 좋고 몸이 좀 이렇게 깔끔한 상태가 좋지 막 술 먹고 이렇게 막 몸이 있잖아요. 막 처지는 게 좀 어쩐지 좋진 않아요. 그러나 좋은 사람들하고 저렇게 마실 때 좀 해롱해롱해지는 거 좋죠. 한 번쯤 가끔. 그러나 뭐 그 외에는 막 담배 같은 진들이 뇌에 들어가가지고 또는 내 몸에 박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깨끗한 게 좋아요. 사실은. 대구에 와서 이제 사실은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외식하면서 이제 고기를 다시 먹게 되는데 저는 체육주의자는 아닌데 체육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카레 끓일 때는 돼지고기 넣는데 근데 대체로 뭐냐 고기를 안 먹고 깨끗하게 아침에 이제 저 양상치 같은 걸로 이렇게 올리브 이렇게 딱 먹고 나올 때는 몸이 이렇게 깨끗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가볍고 깨끗했는데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좀 무거워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젊었을 때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죽이고 싶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한계.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다음 중에서 부당결부 거문지원책 관계기 병과 다 공급 거부.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게 나오는 데가 있다고 이해하면 좋겠고. 구제 나오죠. 구제는 이제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아까 전에 얘기하는 뭐 행정청에 의한 만약에 공급 거부다면 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급 거부에서 내가 피해를 봤다. 상수도를 부당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 거고 등등 있겠죠. 그 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취소 철회입니다. 정지. 인가 허가인데요. 사실은 인가 허가면 있겠어요? 특허도 포함돼요. 그냥 보통 말인데 이러한 인허가에 대한 이러한 취소 또는 철회, 정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이야기할 때 학문적인 용어로서 다양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실전법에서 이 용어를 많이 쓰죠. 그죠? 우리가 72병이 기재국 공부에서 아시죠? 요거 관허사업. 국가가 허가락을 해줘가지고 관허사업의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똑같은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인허가가 바로 뭐예요? 이러한 수익적인 처분이죠. 이러한 수익적인 처분에 대한 이러한 취소나 정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저해제적 처분이죠. 알고 보면은 똑같은 말을 그냥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인가나 허가, 즉 국가에 대한 의무는 이행 안 하면서 국가가 해준 인가나 허가 이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 이런 얘기죠. 뭐 해변의 배수장이 뭐 파라솔 같은 거 그거 뭐 허가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허가해줘도 물론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요즘 들어서 뭐 청소의 명목으로 구청에 사는데 내가 볼 때는 구청장이 선거할 때 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의심도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나오죠. 이제 공급을 하는데 공급 거부에 대해서 실제로 뭐냐 근거법 나오죠. 그럼 근거법 들어갈 때 일반법이 있느냐? 일반법은 없어. 근데 개별법이 있느냐? 개별법이 있는데
개별법 안에서 뭐냐면 일반적인 관어사업의 제한이 있어. 일반적인 관어사업 제한. 이거 조심해야 돼. 일반적 관어사업의 제한이 있어요. 이게 관어사업의 제한은 이만큼 없는데 일반적 관어사업의 제한이 있고 개별적 관어사업의 제한도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일반적 관어사업이 있는데 일반적이라는 말을 왜 쓰는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국세징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국세징수법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만들어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런 법들이 있어요. 국세징수법이 있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나오는데 일반적인 말을 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52조 한번 볼까요? 529페이지에 행정청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또는 갱신 이걸 줄여서 허가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오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밑에 이제 과태료가 나오는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 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일반이란 말이 붙냐면요. 법 자체는 뭐냐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관어사업의 제한을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니에요. 관어사업의 제한 표시가 좀 애매하게 돼 있네. 관어사업의 제한에 대한 법은 아니에요. 관어사업에 대한 제한의 법은 아니지만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과태료의 부과 원행위가 도로교통법인지 건축법인지 상관없는 거야. 도로교통법 위반이든 건축법 위반이든 다 뭐냐면 이 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그 과태료 액수가 500만 원이 넘고 3 이상 체납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런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어느 것이나 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이라는 거야. 이게 좀 헷갈리죠? 요 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니까 일반 법은 아닌데 일반적인 관어사업 제한이 있는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가 그렇고 또 하나가 국세징수법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항, 7조 2항인데 세무서장은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관세에 사업의 정지,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나오죠. 나오는데 주의해야 될 거요. 저는 생각할 때 선생님들 이거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출제자들이 다릅니다. 52조는요. 행정청이 직접 취소하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이건 관어사업 제한 맞아요. 이건 처분성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국세징수법에서 세무서장이 취소를 요구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취소를 요구하는 것만 가지고 취소 요구에만 가지고는요. 취소가 안 되잖아요. 취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소 요구는 처분성 없어요. 변화가 없잖아요. 요구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나머지는 별 내용이 없어요. 끝이에요. 다만 관어사업 제한도 이것도 뭐냐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공급 거부까지는 않더라도 이런 부당결부 금지의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관어사업의 제한이다. 그러면 별거 아니네요. 다 그렇네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동네가 좀 그래. 이 동네가 뭐냐면 새로운 의무위안고수단이잖아. 새로운 의무위안고수단이니까 얘는 다 부당결부 금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답이 없을 때는 이것들도 될 수 있어. 공표 들어갑니다. 공표.
공표. 이 공표는요, 어떤 게 이제 중요한, 이제 공표는 뭐, 이제 공표보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액 체납자가 있다. 걔는 잘 살아. 우리나라 고액 체납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전두환이 있습니다. 통장 20몇만 원밖에 없다는데 어마어마하게 호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액수는 비슷한데 저하고 사는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전두환은 뭐 그야말로 리무진들 타고 다니고 저는 이제 자전거 그것도 24년 되는 거 타고 다니고 그런 차인데요. 근데 이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지금 아니에요. 옛날 얘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냐, 국세청에서 인마들 이렇게 제가 조사해봐도 교묘하게 다 돈을 빼날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뭐 수사할 때는 계좌 연결을 보잖아요. 뭐 계좌 연결인데 뭐 계좌 연결되는 게 현금 돌아가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5만 원짜리 고액건 발생한 거는 부자들에게는 천국이란 거야. 보통 뭐 수천억 원 물리주려고 하면 좀 더 머리가 좀 써야 되지만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골프 빼가니 한 20억 들어간대. 그래서 자녀 주면 끝이야. 정년세가 나버리가 없어. 현금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분산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 병명 돌려버리면 그 국세에서 찾아내지 못해요. 국세청이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찾아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심지어는 전산 자료로 포착된 것도 다 처리 못하는 거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것들만 챙겨, 애들이. 또 챙기는 것만 챙겨.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떵떵거리면서 잘 살거든요. 우리나라 한보철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잘 사니까. 자, 국세청장 입장에서는요, 이건 뭐지? 법대로하니까 환수할 재산은 없고, 그렇다고 새끼들 있잖아. 만약에 이제 심지어는 공직에도 진출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 이래 돼가지고, 얘들 돈을 못 찾아내지만은 개망신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액 아닙니다, 소액. 시민 출제된 적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소액 체납자는 안 돼. 소액 체납자 말고 소액은 뭐, 굉장히 많지. 소액으로 출제했는데 학생들이 소자를 고자로 막 지 맘대로 읽는 거야. 나도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돼. 자기가 그거 읽으면서 편집한 사람이 있어. 그거 되게 나쁜 거야.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이름을 국민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좀 쪽팔리게 하자.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하자. 그러면 지가 쪽팔리니까 돈 안 내겠나. 물론 안 내는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사실은 공표제도예요. 처음 출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국세청이 이제 국회에 보고, 좀 요청을 했어.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고액 체납자 할 때, 뭐 1조 원 또는 5천억 원 이렇게 고액으로 하는 이 체납자들이 다 뭐예요? 이게 다 뭐냐면은 대단한 놈들이거든. 여러분들은 5천억 정도 체납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체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게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힘 있는 놈들이니까 국회에서 이거 명단 공표에 대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게 옛날이죠. 지금 옛날 이야기인데, 안 해줬어. 지금 해줬어.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국세청장에다가 뭐 화나잖아. 그게 어떻게 했냐면, 좋다. 그럼 내가 법률을 안 해주면, 내가 국세청장의 훈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 훈령으로, 공표를 하겠다. 이래 된 거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어. 뭐 될 것 같기도 하다. 이래 됐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라. 이래 됐어. 그래서 국세청 훈령으로 이제 공표를 하니까 이름이 쫙 나온 거야. 뭐 심해서 좋다 그러겠지. 뭐 그날 유명한 뉴스가 없으면 이제 그 뉴스가 해필이면 그때 막 대단히 좀 중요한 사건이 있거나 뭐 올림픽을 했거나 이러면 월드컵이 있거나 하면 묻혔을 건데 그날 기사가 없었던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어.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대기업가 부자들이 이게 왜 법률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기본권 침해하느냐. 훈령은 행정규칙인데 이걸로 기본권 침해할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문제를 삼았어. 삼으니까 이제 뉴스가 된 거야. 사실은 이제 뭐 북한학이나 또는 정치학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에 얼굴 내밀 기회가 많지만은 행정법 선생들은 텔레비전에 얼굴 내밀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온 거야. 그래서 막 각 방송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거 방송이라는 거 사실은
무섭대. 옛날에 옛날에 가족신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많이 유명하죠. 그거 초창기에 이제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했던 가족신문이 상당히 유명해져가지고, 뭐 여성 잡지도 다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성 잡지 나오니까 이제 방송에서, 이제 섭외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거 방송 좀 내가 되겠냐 해서, 뭐 좋다. 뭐 그냥 인터뷰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족신문이 많이 이렇게 퍼지는 건 좋으니까, 좋다 이랬는데, 세상에 막 방송용 차량이 막 아파트로 막 들어오니까 막 아파트가 뒤집어졌어. 쪽팔려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렇대. 그래가지고, 그거 좀 되게 부끄럽더라고.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 막 차가 막 학교 막 들어오는 거야. 학교 막 들어오는데,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제 조교들이 오랜만에 심심하다가 이제 난리 난 거지. 우리 쌤이 오늘 나오네, 뭐, 이래 돼가지고. 이제 사실은 뉴스 할 때 이제 각 방송 3사가 똑같은 생을 인터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서울대, 한 사람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조교들은 궁금해 보는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공표라는 것 자체가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독일의 교과서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뺏겨나가 있었지, 선생님들도 뭐 그렇게 애써서 강의하지 않는 그런 분야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난리 치니까 이제 학자들이 다 들고 오면가지고, 자, 이게 고액 체납자들이 지금 이거를 법 위반이라고 그러고 보는데, 뭐 선생님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모르겠어. 국민들이, 야, 고액 체납자 저 새끼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 위법이죠.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먹잖아. 또 선생님 자신도 뭐냐면, 자기도 이제 사실은 세금 내는 봉급생활자인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뭐 이래 된 거야.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괜찮다는 쪽을 선택한 거지. 그러면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척 하는 놈이 누구예요? 대학원생들. 대학원생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가 막 이 세상을 다 알아. 예.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써가, 선생님, 저거는 학설이 지금 맞나?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다 그걸로 끝난 거야. 오랫동안 그렇게 갔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나이가 많으면 물러나잖아. 물러나고 나서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들어서면서 자기들이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하잖아. 하는데 문제는 늙은 선생님이 죽어가지고 없어졌으면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다 정년퇴직가 다 살아서 쳐다본단 말이야.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싸가지 있다 소리 들으려면은 하기 싫어도 이제 세배도 가야 되고, 한 번씩 문화인사 가야 되고, 또 학회에 또 할아버지 나온다고. 그럼 다 이 영감들이 심심하니까 이제 뭐하러 얘기는 다 쳐다보고 있거든. 그게 이제 인마들이 마음대로는 얘기 못하고 새로운 학설을 얘기하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희한하게 이렇다 저렇다 통설과 파래가 딱 나눠져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지문이 나오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야.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공표로 인해서 명단에 공표가 되니까 이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니까 법적 근거를 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과거의 선생님들은 공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액 체납자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러기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지문들이 이 두 가지 개념가 동시에 나오니까 학생이 되게 헷갈려. 어느 한쪽 기준에 있으면은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니까 찍을 수가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근데 이거는 내용을 두 가지가 동시에 입장이 다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표인데, 지금은 굉장히 넓게 쓰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에, 이러한 위반자에 대해서, 이러한 예를 들면 의무 위반자나 또는 의무 불이행자의 명단입니다. 명단. 이러한 성명일 수도 있고요. 또는 상호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호. 명단이나 초상, 얼굴입니다. 초상권. 이러한 초상을 공표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논하거나 또는 구제를 논하려면 이 성질을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종래 입장이 많은 편인데, 이거는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아닌 거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아니다. 명단을 공표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명단의 공표랑 이거는 단지
국민에게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고액 체납자입니다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정보를 제공하니까 이거는요, 한마디로 뭐냐, 비권력적인 사실입니다. 국민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즉 의무로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법률 유보를 의미하는데요.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하면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다르게 말한다면 행정규칙 훈령인데요. 행정규칙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행정규칙으로 가능하다. 법적 근거를 요한다 이거고요. 그럼 법적 한계가 있느냐 이것들이죠. 법적인 한계는 있다.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비권력 자신이니까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소송법상에 이런 소송법에서 말하는 항고송의 대상, 즉 취소나 무효동 확인송의 처분성이 있느냐? 비권력 사항에는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런 명단이나 이런 초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인 징표입니다. 징표권으로 해석합니다. 인격적인 징표권이죠. 인격적인 징표권으로 해석한다. 뭐 안철수에 대한 뭐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고 NHN 네이버입니까? 저도 카페를 그걸로 하고 있는데 되게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네이버는 뭐 뉴데일리의 판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보면 네이버는 아마 뉴데일리라는 그런 매체가 더러운 매체죠. 근데 그런 매체가 네이버가 없었다면 국민에게 알려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네이버의 공이 큰데 인격적 징표권은 이걸 보고 인격권이라고 해요. 근데 인격권은 뭐냐면 인간의 존엄과 같이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격권인데 인격권하고 관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뭐냐면 프라이버시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상에 기본권이 프라이버시권이거든요. 프라이버시권을 우리가 번역할 때 예를 들면은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되는데 이러한 인격권,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은요 법인에게는 인정 안 됩니다. 오로지 살아있는 인간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인간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봅니다. 따라서 이거는 법적 근거를 이용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강제적 이런 법적 한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수송법의 처분성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되죠.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현행에서 이제 그러면 법적 근거를 요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공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할 때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할 때 요한다 이건 뭐 됐고요. 있느냐 할 때 일반법이 있느냐, 일반법 있느냐, 일반법 없어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반법으로서 그러면 정보공개법 이거 일반법 아닐까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계셨는데 정보공개법은 공표의 일반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표의 정보 공개하는 일반법이지 공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나와요. 근데 이런 법적으로서 개별법이 있는데 개별법. 그러면 이런 공표에 관한 개별법적 근거가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공표 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개별법의 이름을 많이 외워줘야 돼요. 사실은 개별법은 외울 때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요것만 있다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는 대충 이런 거 물론 그렇게 설명해요. 설명은. 그러나 수험생은 뭐냐? 그거를 외워줘야 돼요. 딱 부러지게. 그래서 내가 나와 있던 부분들 또는 논란이 되는 부분까지는 다 외워줘야 되는데 나오죠? 그럼 공부에 대한 개별법의 근거인데 법적 근거. 이때 이제 법이란 말은 뭐냐면 인간의 실정법, 현행에서 실정법적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공표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가 있느냐 얘기할 때 있거든요. 중요한데 가장 문제됐던 게 뭐냐면 뭐니 해도 잘 알다시피 이 공표에 관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중요한데요. 과거에 가장 문제됐던 게 뭐냐면 개별법의 내용 중에서 제일 문제됐던 게 국세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에 법적 근거 없다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세기본법 85조의 5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없던 조항을 추가했다는 뜻이에요. 85조인데 중간에 끼워 넣으니까 그걸 86조로 바꿔버리면 D가 밀리니까 5, 6 해가지고 다른 조항을 안 밀리면서 중간에 이렇게 넣는 하나의 편법이거든요. 85조에 있다. 국세기본법입니다. 징수법 아닙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나니까 청소년보호법이죠. 청소년에 관한 성보호법이죠. 이런 성보호법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또는 주소를 또는 사진을 공표하는데요. 사진을 공표하니까 나는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았는데 헌법상 한번 처벌받으면 됐지.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쪽팔리게 내가 살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청소년 성보호법이니까 임마갔다가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합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일사부질의 원칙 등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합헌이라는 점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우리가 공개하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산을 공개하고 이제 어떤 경우는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CJ에서 만두 만드는데 개판이었죠. 그랬을 때는요, 국민들 보고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품위생법인데 주로 이런 식약청 같은 것들은 로비를 받아서 그런지 국민의 건강보다는 그 불량한 기업들을 보호하는데 급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법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보호법 이런 등등에서 불량한 또는 사기 거래가 있다. 일단은요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거 말고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사실은 공정거래법의 한 분파가 뭐냐면 하도급 질서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이런 하도급 질서에 관한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에서 공표가 많다. 즉 하도급 할 때 대기업들이 하도급 할 때 하도급자들을 후려치잖아요. 그래서 때 말만 상생이지 삼성 같은 경우는 말만 상생이지 실적은 후려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거 나오고요. 아직 더 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 구제할 때 이제 권리 문제인데 구제 문제인데 판례에 의하면 실제로 일반 국민이 공표를 청구할 권리가 있느냐라는 뜻이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 같은 것들에 대한 공표를 청구할 권리가 있느냐,
대체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구에 관한 권리, 즉 법률상 이건 대체로 없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공표라는 구조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위부한 공표, 잘못돼 가지고 이름이 잘못 나갑니다. 그럼 이런 위반이라는 공표로 인한 구제가 있어요. 이런 위반 공표라는 구제에 대해서는요, 위법한 공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제가 있는데요. 구제가 있는데 그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정정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정정 광고 또는 이런 정정 보도가 있는데요. 잘못했을 때 조선일보 같은 경우 종종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정정 광고나 정정 보도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요 사실은 뭐냐면 그 성질이 공법상의, 아직 안 배웠어요, 결과 제거 청구권의 한 내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보통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재산과 같은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뇌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지우는 것도, 그것도 뭐야? 결과 제거 청구에 들어간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판례가 나오죠. 판례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이제 사실은 공표를 했는데 잘못 공표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소송을 해가 따져보니까 국가가 잘못됐다. 이랬을 때 중요한 판례 1, 2번이 아주 중요한데요. 국가기관이 533페이지에 나오는 판례인데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가기관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상의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즉시란 말은 구체적으로 사실을 밝히는 걸 얘기합니다.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 아까 위법성 얘기했는데 좋죠. 다시 돌아갑니다. 왼쪽에 했던 내용이지만은 위에 있는 판례 532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판례, 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신상 공개를 규정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조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은 병과가 가능하다. 즉 형벌 부과함과 동시에 또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전자발찌 똑같겠죠. 533페이지에 보면 기타의 수단 나오는데 차량 등에 대한 사용 금지, 앞으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에 대한 정지 철회 폐지 조치 나오고요. 국외여행의 제한, 국세에 대한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해외여행이 제한 조치가 있다. 이런 거 나오고요.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병역법상의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취업이 제한된다. 세무조사도 있다. 어떤 넓은 의미에서는 새로운 의무의 확보선에 들어가고,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라서 이제 뭐냐, 3편이 모두 깔끔하게 잘 끝났습니다. 했던 공부 하시고 문제 풀어보고 또 자꾸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공부가 완성되어집니다. 쉬었다 하죠.